다음 조배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서 우리 소 위원장님이 잠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게 검찰 개혁 법안을 하면서 형사소송 절차 이 법이 손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용산의 사법행정비서관, 사법제도 비서관을 둬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그걸 참고하시라고요. 거기서 법을 만들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거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에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이 법을 정부 법안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용산에서 그걸 검토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 4법은 조직법이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이 확정되고 나면 그 조직 간에 운용하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은 확정된 조직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 학계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의견, 혹은 법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그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돼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맞아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 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법이 완성되면 아마 각 당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당에서 그 법이 시행될 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준비 단위를 각자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갈 것인데 지금 아마 진술인들께서는 사법제도 비서관 신설이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시니 그것을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만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산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3개월, 6개월 내에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냐를 질문하셔서 국회에서 어떻게 다 논의할 수 있겠냐를 말씀하셔서 논의하는 단위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 네. 제가 이걸 제가 좀 얼핏 봤는데요. 아까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조직의 성격이 뭔가요? 이게 보니까 그 국무총리실 산하죠. 그러면은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죠? 네,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죠. 네. 그럼 행정기관이면은 행정기관이 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사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네. 그러면 사법적인 작용을 하는 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네, 어떤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별도의 불복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성격이 참 나는 불분명하다. 이거 도대체 행정기관인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준사법적인 기능을 왜냐하면은 수사 단계에도 개입하고 수사 이후에도 적정성 심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격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지금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심의위원회의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이첩 결정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심의회가 이제 보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면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첩을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다른 법률이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은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하면은 그건 좀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태의 네. 법을 우선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그런 관념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위원회가 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조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행정기관인지 준사법기관인지 뭐 성격도 사실 불분명하고 또 거기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고 과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 기소가 분리한다고 해놓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런 부분이 무색할 만한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떤 논의 단계에서 이게 출현을 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 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그 영향이 굉장히 저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또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중수청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뭐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서 저도 잘 못 찾아가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은 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생각에는 지금 꼭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기소 분리나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수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검찰개혁은 다른 양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입한다 치더라도 권한은 상당 부분 덜어내거나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은 수사권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실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그런 역할은 어떤 국가기구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사실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 자체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구성이 대충 모양상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러니까 서울의 동남북서 검찰청의 반 정도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럴 것 같으면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왜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좀 슬림한 형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러면 만드나 마나 업무가 예, 너무 많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조금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사실 합의제 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희석되거든요. 책임이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준 교수님, 예, 이제 판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